어떤 한 사유, 같이 살지 않아요. 이혼해요. 밥 안 차려줘요. 이혼해요. 돈 많이 써요. 이혼해요. 이런 거 말고 도와줘 이병. 예, 자 오늘도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법무법인 충청의 이미영 변호사님과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게 뭐냐면 또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또 알려주실까 싶어서 궁금해서 정중하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도 네. 그럼 정중하게 네, 절 받으세요 그냥. 네. 자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요? 그동안 너무 극단적인 사례만 봐왔기 때문에 잠깐만요. 극단적인 이야기를 그동안 했다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오늘 이야기는 이거 가지고 이거 같은데 느낌에?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네. 이혼 소장을 던지는 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너무 요즘에 이혼이 흔하다 보니까 뭐 되게 쉬운 일 같지만 막상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를 던지고 소송을 하는 건 되게 큰 결심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로도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구나. 궁금하네. 이런 네, 내용을 네, 오늘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막 진짜 별 얘기가 아니라서 오늘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 너무 별 이야기, 별 것도 아닌 거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아니, 더 궁금해, 지금 더 궁금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는 별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뭐 방구 잘못 껴서 그래요? 아니요.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왜 저는 저희 남편이랑 주로 뭐 때문에 싸우냐면 네. 왜 아이를 키우다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네.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음. 하면 우리가 한치의 양보를 할 수 없는 게 또 애 문제다 보니까. 남편하고 이야기 나누면 안 지죠, 일단. 네, 그쵸. 남편이 그냥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레 져주는데 네. 근데 이제 아이 문제로 저희가 조금 다투면 서로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예절 교육을 할 때 남편은 좀 더 강하게 교육을 해야 되고 저는 조금 더 뭐 완화되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분들도 자식 문제로 이제 처음에 이제 발단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부가 너무너무 정상적이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정상적이고 그러니까 정상이 평범한 가정이라는 그쵸, 거죠. 네, 평범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정상적이고 또 좋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은 너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 또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사업체도 운영해서 그 자식과 그 배우자의 생계에 대해서 정말 그 어깨에 무거운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 책임감 강하게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멋진 아빠였고요. 엄마도 집에서 이제 살림을 살면서 자녀 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그런 좋은 엄마였어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부들도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 판결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 뭔데요? 뭐냐면 궁금해 죽겠어 진짜. 아, 진짜. 예, 자꾸 별것도 아니라가지고. 그게 별일이 아닌 건데 이제 이혼 소송이 제기돼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애들이 크다 보면 사춘기 정도가 되면 막 반항하기도 하고 그쵸, 막 엄마는 뭐 이런 말투. 그래서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요 아이 중에 한 명이 정서적으로 조금 아팠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춘기의 어떤 반항이라기보다는 이제 친구들하고 막 극단적으로 싸우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물건을 부수거나 그리고 난동을 부리거나 이런 이제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막 집도 나가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쉽게 내려놓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든 똑바로 잡아보려고 이 엄마는 막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애가 점점 커가면 몸집도 커가고 힘도 세지잖아요. 맞아. 근데 요즘에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우리 세대랑 또 달라서 더 좋잖아요. 많이 먹이면 안 돼. 돈 많이 나가고. 그래서 많이 먹여야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애가 더 크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혼자 이 아이의 어떤 그 폭력적인 행동을 제어를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빠도 너무 좋은 아빠여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너무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짧았겠죠. 그러니까 엄마 혼자 이 비행하는 이 아이를 케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엄마가 견디다 이제 왜 그러다 보면 막 애들이랑 엄마랑 싸우기도 하잖아요. 네, 막 이 그쵸. 녀석 막 폭발. 막 그래서 막 싸우다가 어느 날 네. 여보 안 되겠어요. 자기가 애를 좀 데리고 나가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남편한테? 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얘를 잘 케어하고 살았는데 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는
당신도 책임자이니까 데리고 나가라. 좀 나가서 따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아빠 입장에서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이겠죠. 아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비행하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 살으라고 하는 게 이제 아빠는 마음은 아팠지만 또 아빠가 좋은 아빠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애를 데리고 나가요. 자녀가 둘 있었는데 이 엄마가 딸을 하나 케어하고 이 아빠는 이제 아들을 케어하면서 이제 분리해서 살게 된 겁니다. 분리해서 살면서도 이 아빠가 엄마랑 딸을 위한 그런 부양료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두 이제 집이 별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부 사이의 의무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동거, 부양, 협조 의무입니다. 근데 이 가족에게 지금 뭐가 없죠? 동거 의무를 지금 동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폭력적인 성향도 없고 남편이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그 지금 비행하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케어할 정도로 남편이 좋은 남편인데 남편이 살다가 좀 지쳤던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추측도 삶이 피곤한 거죠. 네,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민법 840조 제2호에 악의의 유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를 하지 않을 때는 이거는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혼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동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배우자가 같이 못 살겠다고 해서 나가라고 했고 동거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이혼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거는 이혼 사유가 아닌 것 같아. 애매한 거죠. 네. 법원에서도. 네. 왜냐면 처음에 별거하게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방황하는 아이를 케어하기가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별거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한 아이도 양육해야 되는 엄마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다른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갈 때도 격렬하게 다툼이 있어서 나갔던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이제 별거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엄마도 그 사이에 뭐 나간 자녀와 그 배우자를 완전 연락을 탁 차단한 게 아니라 뭐 크리스마스인데 잘 그렇죠. 있냐 그리고 당연히 연락을 하겠죠. 뭐 또는 반찬 떨어진 거 있냐 뭐 반찬 좀 갖다 줄까 뭐 이런 대화도 하고 우리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땡땡이는 요즘에 어떻게 지낸다라는 연락도 하고 연락을 취했던 겁니다. 근데 아빠가 마음이 좀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빠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반찬도 좀 주고받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연락할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좀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빈정상하고 연락을 안 하신 겁니다. 마음이 상처받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아버지가 이거는 도저히 혼인을 계속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이혼 소송을 내서 법원이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 부인이 일부러 그 비행하는 자녀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사정이 있었던 거고 오히려 남편의 대화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니야? 이렇게 법원이 본 겁니다. 남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으면 어쩌면 이 부분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라고 생각해서 법원이 일단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판결을 보면서 법원이 되게 이렇게 어떨 때 보면 막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일반인의 감정에 반해서 판단이 나오는 경우들도 때로 냉정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막 댓글에 막 판사 어쩌고 저쩌고 막 욕하고 무슨 그러잖아요. 생각이야? 네, 그러잖아요. 근데 법원도 이렇게 너무 좋은 아빠와 너무 좋은 엄마, 결국은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이 부인의 흠을 자꾸 잡는 겁니다. 뭐 너가 예전에 우리 부모한테 잘하지 못하지 않았니? 너는 뭐 나한테 무심하지 않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법원은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고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끔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와이프가 카드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건 이혼 사유예요. 또 이렇게 그 이혼 사유야. 이혼 사유 적당히 써야지. 네. 그래서 카드를 좀 많이 그죠? 그러면 카드를 좀 적게 쓰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많이 써요. 그 많이 쓰면 기준이 다른 거겠죠. 서로 얘기해서 조금만 맞출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 와이프가
저를 밥을 안 차려줘요. 이혼 사유예요. 아, 그래. 근데 진짜 시간이 남고 남편은 밥을 굶고 다니는데 밥을 좀 챙겨주면 좋을 때 그걸 안 챙겨주면 몰라도 뭔가 또 아이를 돌보면서 지치고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유, 같이 살지 않아요. 이혼해요. 밥 안 차려줘요. 이혼해요. 돈 많이 써요. 이혼해요. 이런 거 말고 그럼요. 좀 더 많이 조금만 더 노력해보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가 오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돌려보내고는 하는데 요 사례도 아마 법원은 한 번 더 대화를 해보라라는 판단을. 제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례는 이혼이라는 특정하게 단어를 딱 생각할 필요 없을 정도로 대화만 잘 풀어진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 사춘기였지만은 시간 지나면 이 사춘기도 벗어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렇죠. 그 너무 세월이 네, 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면 다시 부부가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네. 잘 살지 않을 거라 생각 좀, 아마 판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판결문을 쓰실 때도 네. 이게 이런 아이의 문제가 생기는 게 누구 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화를 조금만 하고 이제 애들이 곧 성년에 이르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혼인 기간도 길고 애들도 이제 좀 있으면 다 크는데 그럼요.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라는 취지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아주 가끔 이제 저희 법원의 판단을 굉장히 멋있게 볼 때도 있는데, 물론 이런 이혼 청구를 했던 분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가 멋있어, 저 변호사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영이다 왜? 욕하지 마세요. 마음 네. 약한 사람이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너무 좋은 부부가 만나서 어떤 일시적인 갈등으로 그거를 고산만 넘기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헤어지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한 번 더 노력해보는 거, 그거 뭐 해봄직하지 그쵸, 않나 그쵸.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이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해불양수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죠? 좀 모르죠. 해불양수라는 말은 바닷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부부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바닷물, 이 광범위한 바닷물에 뭐 빗물이, 강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바닷물이 변하겠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부부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사랑하면서 영원이라는 그 단어를 약속했으면 끝까지 함께 가는 것도, 해불양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해피하네요. 이혼을 청구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지금 뭐 너무 슬퍼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잘 살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잘 사실 수도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뭐 손주들 낳고 네. 행복하게 살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도와줘 이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와줘 이변!